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해줘 마음입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교수님 오늘 뭐 하실 건가요? 네, 핫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아야, 이건 진짜 어머님들 꼭 들으셔야 되는데. 네, 어머님들 이 고민 때문에 진짜 끝도 없어. 다 물어봐. 집마다 전쟁이죠. 전쟁이죠. 네.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전 세계 인구 중에 만 3세에서 9세 아이들 중에 100명 중에 23명이 중독. 그럼 오늘은 이제 네. 성인 중독은 아니고 이제 네. 한 몇 살까지 애들? 초등학교 영유 아동 청소년까지도 영유아 청소년까지 네. 포함하는. 네. 그리고 성인들도 이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떻게 안 좋은 건지 그다음에 우리가 그걸 원인을 알아야 사실 예방도 하고 대처도 하고 치료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안 쓸 수는 없고, 네. 사실 이제 우리 모두, 사실 저도 중독이거든요. 떨어져 있으면 팔 하나 없는 것 같은 느낌. 뭐가 이제 거의 무의식적으로 나한테 뭐가 없는데 보면 스마트폰이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렇죠. 네. 어디까지가 중독이고, 네. 어디까지가 이제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이제 현대 문명이냐의 차이인데, 자, 어떤 경우를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조절이거든요. 조절. 네, 사실은 소장님 많이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스케줄링이나 연락 오는 것 때문에 보시지만 쉬시거나 아니면 다른 작업하실 땐 또 놔두시잖아요. 놓을 수 있죠. 예, 잘 때나 또 그쵸. 다른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놓죠. 그렇죠. 그리고 주무실 때 일단 다른 데 두거나 끄고 주무시는데 그렇죠. 사실은 중독이 되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보느냐고 잠도 아예 못 자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오면 저희가 이제 중독이라고 하는데 스마트폰 중독자의 뇌는 약물 중독자의 뇌와 같다. 저희 심리 스튜디오에 네, 좀 네. 앞부분을 쫙 보면 네. 약물 중독에 대해서 네. 한 게 있어요. 거기 네. 뇌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를 본 게 있거든요. 네, 이제 네. 그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네. 위에 링크 걸어 드릴게요. 네네. 그리고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사실은 스마트폰으로 저희 지금 컨텐츠를 봐주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저희 컨텐츠를 보시면 일단 시신경으로 자극이 오거든요. 네. 소장님 보이시고 저 보이시고 이제 계속 소리를 들으신단 말이죠. 근데 일단 시신경으로 자극이 오면 저희 뇌의 뒤쪽에 후두엽에 자극이 갑니다. 네, 시신경.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가 오면 이렇게 그렇죠. 일로 왔어요. 그렇죠. 후두엽에 자극이 오면 사실은 정상적인 뇌 기능을 하고 우리가 이전에 스마트폰이 없던 사실은 뭐 컴퓨터 중독이나 TV 같은 거 많이 안 봤던 사회에는요 자극이 오면 그 자극이 전두엽으로 와서 다시 전두엽으로 와요. 네. 생각을 하게 해요. 그래서 왜냐면 전두엽이 뭐 이성적인 판단, 생각, 뭐 사고 이런 걸 담당하는 그렇죠. 것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뽀로로를 보고 있다 아니면 아기 상어 뚜루루 노래가 나온다. 그럼 무슨 상어가 나왔어 지금? 그러면 갑자기 얘가 정신을 넋 놓고 후두엽으로 시신경만 자극받고 있고 손 자극만 하고 있을 때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그렇죠. 거, 계속 전두엽을 쓸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그렇죠. 거군요. 질문 내가 지금 뭘 보고 있고 그래서 여기 나온 아기 상어의 엄마 상어 아빠 상어는 뭘 하고 있는 건지를 그래서 엄마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어? 뭐 하는 건데? 라고 하면서 상호작용의 횟수를 늘려야 돼요. 그럼 전두엽의 기능을 잃게 되는 그런 트라우마를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게임 화면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일단 게임 화면을 보고 나를 나타내는 캐릭터를 보고 사실은 아이들이 후두엽에서 나타나서 손으로 눌러 하면서 손만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후두엽에 손가락 끝으로만 자극을 전달받는 것이지 전두엽까지는 안 나오는 조건 반사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사실은 뇌 기능 저하에 아주 심각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게임만 할 때는 또 머리에 전구 자극을 다 붙여서 실험을 했을 때에 분명히 전두엽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을 사용되지 않아. 사진에 그대로 나오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활동은 뭐냐 또 사실 책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책 읽기, 사고하고 생각하고 그렇죠. 근데 책도 예를 들어서 소장님하고 저하고 러시아어는 모르잖아요. 네, 러시아어로 된 글씨를 본다.
그러면 글씨가 그냥 그 시그널, 사인으로 후두엽에 딱 자극은 오지만 무슨 글씨인지 문장, 사고는 못하죠. 그게 바로 전두엽의 기능 못하는 거거든요.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많은 중독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래도 전두엽의 기능이 아직 남아있도록 아동 청소년기에 그렇구나. 살았는데 네. 지금 영유아, 아동, 그 다음에 청소년, 청년들 전두엽 어떡할 거냐. 네. 그러니까 인류가 스마트폰을 얻고 전두엽을 줘야 되는 상황이 있구나. 아, 그거 좀 중요하네요. 왜냐면 요즘 제가 요즘 이제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싱크더라고요. 제발 생각 좀 해 이거더라고요. 바로 그렇죠. 네. 전두엽을 써. 생각 좀 해. 네. 거기에 답이 있다는 네. 거죠. 뭐든지 네. 뚫고 나갈 수 있는. 자, 그러면 네. 이 전두엽을 쓰는 것과 학습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너무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학습이라는 것은 지금 평생 학습의 시대가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콘텐츠도 여러분에게 학습적인 어떤 내용도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유용한 것들을 재미있고 또 유익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여러분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야기와 내용 전달을 받으시잖아요. 네.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잖아요. 그럼 그 첫 번째 단계가 입수라고 해요. 입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한데 두 번째가 정리거든요. understanding. 근데 보통 아이들이 학교에서 입수했죠. 오늘 들었죠 수업. 네. 그럼 다시 학원으로 가서 또 입수합니다. 나오면서 정리가 안 돼. 정리하고 계속 들어오기만 해. 그렇죠. 대화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확인하고 지금 저희가 하는 작업이 전두엽 작업이에요. 서로 얘기하고 확인하고 정리하고 말로 표현하고 글로 쓰고 이런 작업이 없이 계속 입수만 하고 나오면서 또 바로 스마트폰 들고 게임하고 유튜브 보거든요. 그리고서는 집에 와서 엄마들도 이런 걸 모르시니까 너 오늘 할 거 다 했어? 그럼 네, 다 했어요. 입수만 했지 정리는 안 했거든요. 그러면 남지를 않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약간 네.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게 네. 이제 메타인지인데 그렇죠. 메타인지가 예를 들면 이제 내가 공부한 거를 결국 남한테 나누고 설명할 때 그렇죠. 내가 스스로 정리가 돼야 누구한테 가르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가장 성적이 높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메타인지도 결국 이제 전두엽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군요. 그렇죠. 네. 네, 역시 좋습니다. 소장님과 저의 또 관심이 딱 같았다는 거에 또 놀래고 있습니다. 네. 맨날 그래. 자, 그러면 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네, 우리 네. 가장 중요한 네.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 방안. 네,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두엽에서 온 자극을 어떻게 전두엽까지 보낼 것인가? 그렇죠? 네. 네. 원인이 그것이었으니까 그렇죠. 해결도 그것이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냅니까? 그렇죠. 연령대별로 음. 꼬마, 애기, 심지어 대화를 못하는 애기일지라도 보고 있는 거, 자극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 말을 시켜주시고 상호작용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직업이 이거다 보니까 소장님하고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을 키웠지만 우리 큰 아이들은 두 집 다 성인이 됐지만 저희 소장님은 부럽습니다. 성인 끝나서 네, 저희 둘째는 아직 중2인데 이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클 때 배운 게 이거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 때는 뽀통령, 뽀로로가 대통령이었거든요. 너무 보고 싶어하는 거죠, TV로. 뽀로로만 보면 모든 게 해결됐는데 배운 게 이거다 보니까 계속 저도 바빠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은 뽀로로가 뭐 했어? 무슨 사건이야? 크롱은 어떻게 했어? 포비는? 그렇게 하면서 계속 대화를 했거든요. 그럼 애들이 빠져들다가도 뽀로로는요 오늘 또 말썽을 해결했어요. 생각을 하게 계속 괴롭혀. 뭐 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쵸? 너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러니까 네. 계속 생각을 하게. 계속 이렇게 톡톡톡톡톡. 제가 네. 너무 놀란 게 그때만 해도 크롱이 말을 못했거든요. 요즘 크롱은 말을 한대요. 너무 너무 놀랐어요. 놀랐어요. 그래요. 세상이 네.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좋네요. 그러니까 네. 계속 질문을 해주고. 네. 예전 근데 우리 어렸을 때도 네. 이렇게 전두엽으로 설명을 못했을 뿐이지 그렇죠. 계속해서 아이들의 호기심에 대답을 그렇죠. 해주고 호기심을 그렇죠. 일으키고 아이들에게 그렇죠.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그렇죠. 전두엽만 안 넣었을 뿐이지 그게 한 거예요. 중요하다고 항상 우리는 그렇죠. 부모교육을 받았어요. 받았고 네. 또 그거를 우리가 전공이 이거다 보니까 실시하면서 할 수밖에 없었죠. 네. 네. 그래서 감사하게 그나마
모르겠습니다. 전두엽이 아직은 있는 것 같은데 애들이 네, 어릴수록 더 좋을 테니까 이거 보고 그렇죠. 계시는 어머니들께서는 그렇죠. 아이들에게 그렇죠.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질문을 해주고 그렇죠. 계속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어떤 기회를 주셔라 그렇죠.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어머니 아버지는 토커티브 해주셔야 되고요. 아이들을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오히려 블럭이나 그냥 플로어 놀이라고 하거든요. 놀이감 갖고 노는 거 그때는 혼자 놀이 할 때 건드리면 안 돼요. 혼자 놀이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면 홀로 있기도 굉장히 중요한 그 심리적인 성숙 단계니까요. 네. 그러나 매체를 볼 때는 계속 말을 시켜줘야 돼요. 네. 네, 중요한 포인트고. 중요한 팁이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 이제 중고등학생들부터 이제 학교에서 요즘에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전두엽이 되는 거 원하시거든요. 선생님들이 뭐냐면 검색 조사해 와라. 너의 생각을 정리해 와라. 발표해라. 그게 사실 지금 학교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종합 전형 이렇게 해서 입시를 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또 시험이 있었는데요. 어떤 과제를 하라고 할 때에 검색만 해서 복사해서 붙인 애들 하고 책을 주고 제가 정리해서 그것을 숙제한 애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검색해서 복사만 한 애들은요 12%밖에 기억을 못하고 제가 책을 정리해서 해온 아이들은요 75%를 기억을 한대요. 근데 나도 사실은 전두엽을 쓰는 아이와 안 쓰는 아이를 이 나이쯤 되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이나 선생님들도 아는 거지. 그게 이제 단어로 우리가 전두엽을 쓰느냐 안 쓰느냐로 하겠지만 그 이제 다른 단어로는 자기 주도가 되는 아이들, 그렇죠. 스스로 공부한 아이들, 생각한 아이들, 그죠? 그런 아이들이 그렇죠. 보이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런 아이들은 공부를 잘할 것이고 그렇죠. 뽑고 싶고 나는 내가 시험하면 그런 애를 또 뽑고 싶어. 그렇죠. 직원으로도. 그렇죠. 우리 소장님하고 저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편리해졌거든요. 네. 근데 어떤 전문가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편리한 거 축하한다고.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중년이 지나가면서 나머지 인생이 뭐 길어봤자 뭐 20, 30년 길게도 사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10대, 20대, 30대, 40대 편리할수록 인지력은 낮아진다. 약해진다. 편리함을 추구할수록 인지 능력은 약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요즘 머릿속에 뭐 기억을 잡아먹는 벌레가 있는. 대신 저희는 정말 장기 기억은 좋아하지. 좋아지죠. 저희가 나이가 중년 이후엔 장기 기억은 좋아지고 단기 기억은 안 좋아지고 정상 발달 중이신데. 알겠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교육 하면은 교는 가르침, 육은 길을 읽자거든요. 사실은 이제 생각의 힘도 길러주고 마음의 힘도 길러주는 것이 저희의 일인데 사실은 중요한 건요. 어머님 아버님들이 좀 심심하시고 그러신 날에는 어떤 이제 뭐 이렇게 딱 얘기하면 그렇지만 아들 2명을 정말 어떤 과학으로 가장 유명한 대학과 또 의학으로 가장 유명한 대학을 보내신 어떤 어머님이 책을 쓰신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어머니께서 뭐냐면 본인은 도서관과 친해지기밖에 한 게 없는데 도서관에 가서 막 책을 읽어준 게 아니고요. 도서관을 가는 길에 있는 놀이터에서만 놀다가 돌아온 날도 있대요. 그러니까 띵킹을 하러 가는 길은 즐겁다. 저 그래 감동받았어요. 놀이터에서 많이 놀았죠 저희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로부터 수많은 육아 교육서를 읽어보면 그렇죠. 맨 책 읽혀라, 뭐 그렇죠. 도서관 가라, 아이와 같이 대화하라 이게 되게 많은데 그렇죠. 다 한 맥락이야.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의 두뇌를 자극해주고 그렇죠. 전두엽을 자극해주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를 딱히 안 해도 그 가는 길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즐겁게 생각은 즐겁게 하는 거죠.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요 사실은 엄마랑 얘기하는 거. 맞아. 지금도 그래. 네. 20살 됐는데. 지금도 그렇죠. 네. 어떻게든지 엄마 아빠랑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맞아요. 엄마 아빠랑 얘기하고 싶어 하는 아이로 키우고 계신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자, 오늘 이제 그 좀 정리를 해보면 요즘 아이들 이제 핸드폰 중독, 핸드폰 문제에서, 휴대폰 문제에서 못 빠져나오는데 어디까지를 중독으로 봐야 되느냐는 뭐 많은 의견이 있지만 오늘 교수님께서는 자기가 조절하지 못하는 그렇죠. 상태가 되면 그건 이제 심각하고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뭔가를 정보를 받아들이고 나서 후두엽으로 가서 전두엽으로 와서 생각을 해서 자기 의견이 정리돼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 여기로 오서 여기까지 오기 전에 다신 정보가 또 들어오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렇죠. 전두엽이 그렇죠. 점점 퇴화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가 그렇죠. 휴대폰을 얻고 전두엽을 잃으면 뭐 사실 너무나 손해니까 그렇죠. 네,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아이의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렇죠. 여러 가지 책 읽기 능력, 대화 능력 이런 그렇죠. 것들을 그렇죠. 향상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음. 휴대폰도 굉장히 좀 부모님의 어떤 보호 아래서 뭐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뭐 대화를 시도하시는 이런 굉장히 좋은 팁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스마트폰 중독 그 원인과 해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교수님 유용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